전장에서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항상 내세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핵 위협입니다. 항상 그림자처럼 들이오고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끊임없이 언급하는 러시아의 핵무기는 마지막 수단, 즉 최후의 카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속적인 위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것은 이에 상응하는 자체적인 위협입니다. 푸틴이 핵무기가 우크라이나로 향할 수 있다고 시사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도 맞불을 놓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영국이 바로 그 위협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영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핵 우산이 확대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를 핵비로부터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신임 총리 앤디 버넘에게 제시된 브렉시트 이후의 협정에서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여러 비나토 유럽 국가들까지 자국의 핵 우산을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원래 닉 볼스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는 보수당 국회의원이었으나 2019년에 당을 탈당했고 이후 전 노동당 총리인 키어 스타머 경이 정부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영국은 자국의 핵무기를 억지력으로 활용해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고 몇몇 서부 발칸 국가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브렉시트 이후의 합의에 대한 언급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곧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제안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결정적으로 유럽연합이 영국이 원하는 대가를 받아들인다면 우크라이나는 마침내 다시 한번 핵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야 때가 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예전에 가졌던 것과 비슷한 무언가를 누군가가 제안해주기를 기다려왔으니까요.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니었습니다.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절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핵무기를 배치했던 여러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소련이 붕괴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그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하고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90년대 초 러시아가 다른 국가 영토에 보관했던 모든 핵무기를 회수하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이해한 우크라이나는 그 무기들을 반환하는 것을 지렛대로 삼아 특정한 보장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와 3자 성명이었습니다. 특히 전자는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 영국, 러시아는 모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관련된 안보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이 약속들이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한 우크라이나는 약 1900기의 전략 핵탄두를 러시아로 이전했으며 이는 폐기 명목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불법적으로 크림반도로 합병했고 돈바스에서도 같은 시도를 했으며 8년 후에는 오늘날까지 러시아가 완수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2014년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큰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협상한 합의들이 결국 아무 의미도 없게 될 거라면 왜 핵무기를 포기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고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원래 받아야 했지만 거부당한 안전보장을 얻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가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새로운 제안이 나오면서 영국은 30여 년 전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지만 얻지 못했던 핵 보호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제안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보수당 전 하원의원 닉 볼스에 대해 언급했었죠. 그는 영국 계획의 주도자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 버넴과 영국 국가안보보좌관 조너선 파월을 포함한 영국의 여러 주요 인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앞서 언급한 다른 국가들을 유럽연합체에 초대하게 되며 이 연합체 하에서 영국은 나토와 유사한 상호 방위 조항을 통해 핵 우산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것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사용하면 영국은 자국의 핵무기를 배치해 러시아를 타격하겠다는 것입니다. 밀리터니는 이 제안에 우크라이나가 충족해야 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거부할 요구사항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체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래의 러시아 침공을 막는 방벽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군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체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영국은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는 동부 최전선이 되기를 제안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무인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유럽 파트너들과 공유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영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핵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해오던 일을 계속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래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죠?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영국은 이 제안에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렉시트 이후의 거래를 언급한 것이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텔레그래프는 영국이 해구산 확대 제한을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거래와 연계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과 EU 회원국 간의 상품 자유무역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체는 우크라이나 등 다른 국가들의 핵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EU의 자유무역지대를 영국과 연결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체에 초대한 국가들에게도 이 협정 하에 EU 단일시장 접근권이 제공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영국이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핵무기를 당근처럼 삼아 EU 앞에 내걸고 흔드는 것입니다. 볼스는 이에 대해 숨기지 않고 말해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상품 단일시장 접근을 위해 EU와 양자 협상을 시도한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합니다. 볼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들이 가진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한다면 그때는 협상이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영국만을 위한 이기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그 거래가 더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다른 나라들에게 핵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영국이 그 거래를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 선택한 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영국은 이 거래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총생산의 3.5%를 국방에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국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유럽 방위 체계에서 더욱더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해구산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국의 자기 이익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유럽연합 단위 시장 접근권을 잃으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럽 개혁센터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 비용은 영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12% 감소했습니다. 센터에 뜨면 유럽연합에서 영국으로의 수입은 16%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전 세계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결국 브렉시트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영국의 전 세계 수출이 5%, 수입이 8%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룸과 영란은행의 경제학자들이 2026년 6월에 실시한 분석 등 다른 연구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10년 동안 경제의 6%를 잃었으며 그 대부분은 단일 시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손실로 이어집니다. 영국은 해구산을 협상 전략으로 활용해 그 돈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다소 조건부로 느껴진다면 우리가 아직 논의하지 않은 또 다른 요소가 이 협상에 있습니다. 볼스는 자신이 제안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 유럽이 러시아가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도와줄지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볼스의 말을 빌리자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나 앞으로의 어떤 대통령도 유럽을 캔자스처럼 방어해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발언은 현재 유럽에 존재하는 미국에 대한 불신을 반영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비난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심지어 2024년 1월에 유럽이 공격을 받더라도 자신은 돕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몇 달 동안 유럽에서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5월에는 독일에서 미군 5,000명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시사했으며 당시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감축할 것이고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임지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다음으로 미군 철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도 전했습니다. 미국과의 디커플링 언급은 유럽연합에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8월 10일 보도에서 인사이더는 유럽연합이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미국의 승인 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방위 계약의 최소 50%를 유럽 시장에서 충족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현재의 22%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영국으로부터 전 국토를 보호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해구산을 제공받을 전망인데 이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이 제안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영국은 이 해구산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 EU로부터 어떤 것을 원하고 있지만 이 제안은 EU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제안이 의회 정책으로 채택되고 EU가 동의한다고 가정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영국이 해구산을 확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가해질 수 있는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지금 군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저희 영상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은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나토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세 나라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영국이 엄청난 핵무기 비축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자과 과학자 회보에 따르면 영국은 약 225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최대 120기는 영국의 벵가드급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핵 3원 체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수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각 잠수함에는 16개의 미사일 발사관이 있어 적국을 향해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를 겨냥할 수 있습니다. 영국 잠수함은 북해, 발트해, 그리고 여러 다른 위치에서 러시아를 향해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영국의 위협이 허세에 불과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위협 이니셔티브 NTI를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NTI에 따르면 영국의 벵가드급 잠수함 각각은 최대 40기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수함이 4척이기 때문에 최대 160기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지만 영국은 앞서 언급한 120기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핵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국은 소련 붕괴 이후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NTI에 따르면 이들 핵실험 중 가장 최근에 실시된 것은 1991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핵무기 비축분이 얼마나 잘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모든 미사일이 실제로 예상대로 발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우려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핵체계입니다. 영국은 공중이나 지상 기반 미사일 없이 핵 발사를 위한 단 한 가지 선택지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전체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1958년 미영 상호 방위 협정에 따라 두 나라는 연구, 훈련, 기술, 그리고 핵 물질을 상호 이전합니다. 미국이 그 이전의 대부분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국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은 미 해군과 공유하는 공동 물량에서 공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이 미국의 허락 없이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영국의 핵무기 시스템은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핵 군축 운동이 지적하듯이 영국은 핵 시스템에 있어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트라이던트 미사일들은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와 교체를 위해 미국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군 기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험 발사는 주로 미국이 주로 실시하며 핵 군축 운동은 영국이 미국의 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유럽 방위를 미국과 분리하겠다는 영국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국의 핵 위협이 무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국은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허가 없이 영국이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영국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핵무기 보유량의 규모 면에서 러시아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러시아는 5,459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 핵무기 폐기운동 단체에 따르면 이들 중 모두가 실전 배치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또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습니다. 잠수함, 폭격기, 지상발사 기지를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핵 3일체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막대한 핵무기 비축량이 실제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만 보면 영국이 러시아에 비해 핵 전력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25년 7월 랜드는 영국의 핵 미사일 무기고가 미국에 매우 의존적이긴 하지만 이를 강조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여전히 러시아에게 충분히 신뢰할 만한 위협이 되며 용납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영국이 우크라이나까지 해구산을 확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영국의 제안이 실제 정책이 된다고 가정할 때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90년대에 잃어버린 핵 위협을 대체하는 것은 분명히 엄청난 일입니다. 특히 푸틴이 핵 위협을 내세울 때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러시아에 대응할 수단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협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했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위협을 받고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2024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핵교리를 수정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2022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발표했을 때도 그가 발표한 영상 연설에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서방 지도자들을 겨냥한 애둘러 표현했지만 분명한 핵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6년 5월로 넘어가면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함께 육상, 해상, 공중에서 수천 명의 병력이 참여한 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과시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약점의 신호로 볼 수도 있지만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실패한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고 해도 푸틴이 이성을 잃고 핵무기 발사를 승인하기로 결정한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우크라이나는 최소한 억지력을 갖게 됩니다. 불에는 불로 맞서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이는 러시아가 앞으로 핵공격을 감행할지 오랫동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제안이 보여주는 또 다른 점은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더 강력한 핵 위협을 가하려는 더 넓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자체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도움이 됩니다. 유나이티드24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모두를 탑재할 수 있는 핵 재래식 겸용 항공기를 유럽의 나토 기지에 배치하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핵 위협에서 아직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이 논의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영국 제안에 존재하는 디커플링 요소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핀란드 의회는 지난 6월 역사적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125대 61의 찬성으로 핀란드는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 저장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핀란드는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지 해제가 의미하는 바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모두 핵무기를 핀란드로 옮길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러시아 국경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제안은 말 그대로 제안일 뿐입니다. 이 제안은 버넴에게 제출되었지만 그는 아직 이 제안을 영국 정책의 일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에 따른 조건들은 유럽연합에서 논의될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영국이 핵무기를 이용해 단일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러시아는 걱정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푸틴이 손에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가 빼앗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이제 영국이 정말 지긋지긋해졌을 겁니다. 이 핵 제안은 영국이 러시아에 가한 가장 최근의 타격일 뿐입니다. 지난 7월 영국은 자국의 주력 항공모함인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북극 해역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러시아의 공격성을 제한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 넓은 유럽 방위 생태계의 최신 동향을 추적하는 저희 밀리터리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